안녕하세요. 축구 해설하고 있는 김한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종종 들어가서 이제 당시에는 축구 동영상을 많이 봤던 저 아이사 시절부터 카페였고 축구 동영상이면 무조건 거기 가서 봐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동영상보다는 뭔가 오히려 축구 소식보다는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나 뭐 이런 걸로 한 번씩 들어가 보는 카페로 뭐 어렸을 때부터 친구 같은 곳이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사커라인부터 했는데 저는 이제 글은 잘 안 썼거든요. 전문가 되고 싶어서 전문가인 척 글 몇 번 썼다가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해서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축구는 언제쯤부터 좋아하셨나요? 저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사실 전 농구를 좋아했고 농구를 했고 농구 선수가 아니라 농구 기자는 이제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된 거고 농구를 좀 좋아했어요. 키가 지금은 작지만 중학교 1, 2학년 때는 그래도 중간 정도 됐거든요. 그거네. 딱 그 누구였지? 갑자기 이름 생각났는데 그 종찬 실장 그랑 똑같아. 6학년 때까지 키 컸다고 그랬잖아요. 크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작진 않아서 일찍 크시고 멈춰버리는. 그래서 뭐 농구를 반 대표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농구를 잘하는 줄 알고 농구를 했는데 이제 중3이 되니까 제가 키가 안 되고 뭐 속도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축구는 11명이잖아요. 그럼 이제 껴서 할 수 있는 게 그 슬롯이 농구보다 축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축구를 했고 잘하지는 못했고 그때도 그래서 하다 보니까 축구 재밌다 하고 이제 봤는데 2000년 정도였는데 그때는 이제 스카이라는 채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접시로 하는 건데 그게 왜 우리 집에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돌리다가 밤에 지금 PL이죠. EPL 경기를 아마 녹화였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서 그때만은 녹화였을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와 축구 저렇게 잘하는 팀들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피파 시리즈는 계속 축구를 했거든요. 피파 94부터 저는 기억이 나요. 피파 94부터 기억이 나는데 계속 하다가 이제 CM이라는 게임을 알게 됐고 FM의 전신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CM은 당시에는 사실 인터넷도 잘 안 되고 해서 선수 정보를 얻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CM에서 선수 정보를 얻었어요. 그게 맞든 틀리든 거기에 이제 키랑 뭐 나이랑 스탯이랑 포지션 다 나오니까 그래서 어렸을 땐 아무래도 선수를 많이 알면 축구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 뭐 축구 얘기를 하면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 왜 이렇게 축구를 많이 알아? 하다 보니까 제가 축구를 되게 많이 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고 고등학교 넘어오면서도 이제 조금 CM이나 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어요. 엄청 다 날 세고 다음 나와서 자기의 그 어떤 지금 커리어를 자랑을 하고 너 누구 아냐 뭐 이러다가 이제 축구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초등학교 때는 해태 타이거즈를 좋아했고 그다음에 나산 플라망스라고 제 사는 지역에 농구팀이 생기면서 근데 몇 해 있다가 여수 골드뱅크로 넘어가서 그래서 농구 좋아하다가 축구로 넘어와서 축구에 정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K리그는 지금 어떻게 시즌이 끝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때쯤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해외 축구 없을 때. 다음 주면 분데스리가 끝나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휴식기가 2주밖에 안 돼요. 10 며칠 날 또 시작이 돼서 별거는 없고 그냥 보통 이때 건강검진 한번 받고 그리고 연말 연초는 또 여행 가기에는 좀 비싸고 부담스러워서요. 그냥 진짜 집에만 있어요. 이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뭐 따로 뭐 취미 같은 거는 뭐 없었습니까? 저는 축구 하는 거를 좋아하고 근데 진짜 잘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팀에서 제일 못하진 않는데 제일 못한 사람 바로 앞에 정도만 하고 거기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당구님 계신 그 팀? 그 팀에서는 저 잘한다고 당구님 그래요? 너 정도면 와서 민폐일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는 나 즐길 수 있다고 가서 거긴 진짜 깔깔깔거리면서 즐겁게 하는 팀인데 저도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자동문 FC가 생각보다 레벨이 낮구나. 전 해봤는데 저도 가도 중간도 안 돼요. 근데 당군 형은 자기보다 잘하니까 안 된다. 너 젊고 너보다 근데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거기를 데려가 주진 않더라고요. 거기는 초대받아야 갈 수 있는 곳이라서 제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건 아니고 저는 인천에서 축구팀 하나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취미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술도 안 마시고 뭐 놀지도 않고 해서 그 축구 실력 한 레벨로 따지면 어느 정도? 그 인사이드 패스 할 줄 알고 공을 엄청 멀리 못 보내지만 아무도 수비가 없을 때 롱볼로
그냥 비슷한 곳으로 보낼 정도. 그거면 잘하는 근데 거지. 드리블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서 있는 정적인 것밖에 이거 없어요. 얘기만 들으면 싸별로서 그래서 뭐 그런 스타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약간 그건 칭찬이 아니라 욕이죠. 돌려가기? 병장처럼 한다. 그냥 서서 아. 킥만 한다. 근데 그 드리블이 안 돼서 그런 거. 저도 드리블 되게 하고 싶은데 몸이 반응을 안 하네. 진짜 말이 나서가 말인데 축구 실력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손변님 어때요? 축구 실력? 생각보단 잘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느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 말랐잖아요. 저는 좀 살이 있고 느리거든요. 저는. 근데 선배는 좀 약간 빠져나가는 게 있어서. 네, 물론 이제 피지컬은 좀 버티는 건 약한데 그 78년생 치고는 괜찮고 저 이제 그때 히든 풋살 주원 형이 만들고 주원 형이 안 나오는 풋살 팀. 네. 제가 요즘 저도 안 나가는데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거기 선배님 한 1년 정도 나오셨거든요. 근데 거기 나이대가 90년대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죠. 다 어리다 그러던데. 네, 거기랑 해도 크게 밀리진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변호사라서 좀 그치. 봐주는 게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민폐 아니에요. 모르겠어. 그거는 봐야 되니까 네. 직접. 뭐 그냥 도축은 그냥 뛸 줄 알면 잘하는 거지. 네.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손변님이랑 그 관계 있잖아요. 네네. 주종 관계라고 하잖아요, 보통. 주종이요? 저랑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은? 그 사실 방송 안에서 제가 선배님한테 막 막대하고 하는 거는 왜 그랬냐면 변호사라고 하니까 처음에 주원 형도 되게 뭔가 어려워하고 그쵸. 다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사실 방송이라는 게 이게 어려워하면 특히 팟캐스트는 어려워하면 재미없잖아요. 좀 편하게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뚫어줄 사람은 내가 좀 이걸 뚫고 나가서 개겨야겠다. 사실 저도 상대 보고하죠. 했는데 삐지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하는 캐릭터였으면 안 했을 거예요. 타격감 은근히 좋던데, 네. 손변도. 네, 근데 그거를 받아치는 타입이니까 다 익스큐즈 되고 저희가 사석에서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얘기 들어보면은 방송에서만 그렇게 하고 네. 밖에서는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편하게 지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어디 가족 여행 가는데 계획을 하나도 안 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계획을 짜달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뭐 하시는 거냐고. 약간 이럴 때는 제가 이제 마치 이제 가족처럼 그림이 그려진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아까 알싸게 기다렸지만은 지금 저희 락사 카페에는 가입하고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저 있어요. 댓글 한 번인가 두 번 쓴 적 있어요. 근데 많이 쓰진 않고 뭐 자주 댓글 한 들어가는 3-4개 쓰셨던데 보니까. 저는 그 억울한 것만 왜냐면 이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TV에만 나온 사람이었으면 상관없는데 인터넷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지 않는 말이나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와전돼서 전달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인터뷰 생성된 것도 그거 확인하러 팬코에 들어가셨다가 내가 팬코에 쪽지를 보내가지고 그걸 보셔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냥 뭐야 너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로 넘어가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게 계속 재생산되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로 잡으려고 많이 들어가고 뭐 억울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거를 제가 제 채널도 없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냥 가서 직접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래야 이제 뭐가 해결이 되거나 근데 뭐 그렇다고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내 설명만 하고 그냥 받아들일 사람 받아들이고 그래도 아니라고 하면 저도 뭐 할 말이 없어서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제 이름 위주로 검색을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 그러니까 혹시 내가 뭔가 실수했나? 그러니까 이게 해설하다 보면 정말 많은 양을 말하다 보니까 똑같구나. 다들 다른 분들도 다들 본인 이름을 한 번씩 쳐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연예인들도 아마 그쵸. 뉴스 있나 없나 쳐보고 저희는 뭐 뉴스가 안 나오니까 쳐보면 근데 저는 진짜 없긴 해요. 저는 해설을 해도 저에 대한 검색량은 되게 낮아서 요즘은 잘 안 해요 진짜. 왜냐면 어차피 해도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론이 잘 안 되는 해설위원이긴 해요. 그걸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냥 티가 잘 안 나는 사람이라서 잘 경기에 묻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경기 끝나고 발음 같은 거 올라오는 그런 것도. 아니 그거는 제 발음 실수한 거는 그때는 제가 입 안에 씹혔다 그랬어요? 허름 이슈, 병 이슈 때문에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날은 뭔가 발음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좀 신경 써서 하긴 했는데 뭐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우승 코드로 승화가 돼서 큰 문제 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본인이 이제 성함이 좀 자주 거론되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좀 거론 안 되는 게 좋으신가요? 저는 안 되는 게 좋죠. 아니 물론 뭐 제가 유튜버면 거론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유튜버는 아니고 유튜브에 가끔 나오고 또 TV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보통 올라오면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걸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되게는 그리고 중요한 건 제 이름으로 검색해도 제 이름으로 안 부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맞아, 제가 맞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맞아. 그 별명을 검색하진 않거든요. 근데 진짜 그것까지 검색하시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별명도 자음과 모음을 다 쓰시는 분도 있고 아. 자음만 쓰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조합이 또 이걸 어. 다 검색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 검색이 많이 되면 화제가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화제가 되면 그에 따르는 부담감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제 성격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밈이라면 밈인데 그것도 만든 게 박정희 캐스터잖아요. 그쵸. 사실 저는 말만 했을 뿐이고. 네, 박정희 캐스터가 그거 말고 또 하나 만든 밈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더. 뭐가 있죠? 첫 번째가 치아. 아. 치아 개수 몇 개냐. 그러니까 이 형은 치아가 많다. 그리고 이 형은 뭐라 그랬더라? 운동하는 게 비해서 살이 별로 변한 그거는 팩트라서 운동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몸이 좋아지진 않아서. 그리고 언젠간 독일 가서 살 것이다. 이거는 제 입으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고 저는 그걸 맨날 얘기하는 게 거의 손대지. 선수. 저는 독일에 살고 싶지 않거든요. 독일을 많이 갔지만 독일은 조금 독일어도 못하고 분위기도 좀 어둡고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도시는 아닌데 근데 그때 어디지? 구청남에서 그거 독일 얘기하셨을 때 얘기 들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하던데 보니까 베를린 그때 소개했었을 때 근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축구나 뭐 그런 거 여행으로 가면 재밌는데 살게 되면 되게 다른 문제니까. 근데 듣기만 해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독일에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배님 밀고 간 거라. 그 밈도 여기에 독일이. 제가 별로 뭐 막 유행어를 만들거나 밈을 만들거나 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저는 없어요. 근데 다 주변에서 주변에서 가만히 안 놔두니까. 정작 추변은 그냥 가만히 냅두는데 둘이서 그냥 희한해 보면 반응이 재밌나 봐요. 그 둘이. 밈 중에서 이제 막 뭐 치약에서 세보신 적 있냐 그런 질문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100% 틀린 건 아닌 게 제가 치아 크기에 비해 입이 작아요. 그래서 입이 돌출인 이유가 제가 옛날에 이제 교정 할까 말까 한 15년 전에 해서 시작할 때거든요. 근데 TV 나온 제 얼굴이 너무 주댕이가 튀어나와서 별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빨리 해설로 더 많이 하기 전에 처음에 잠깐 할 때 요거 한번 교정을 미리 해볼까 해서 이제 소개받아서 치과에 갔는데 일단 견적이 1,000만 원 이상 당시 많이 비쌀. 제 월급이 그때 200만 원 간당간당 할 때인데 이제 기자 할 때니까 1,000만 원이 넘고 2년에서 3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타격이 너무 크고 이 일을 4개를 뽑아야 된대요. 왜냐면 안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거 지금 축구 인터뷰인데 안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일을 뽑아서 그거를 이제 뭐 다시 재배열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보수당도 또 계속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이걸 철을 깔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 하면 발음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당연히 좋아질 리는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해설은 발음이 좋아야 되고 목소리가 좋아야 되기 전달이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주둥이가 튀어나온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아는 일반인과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커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장기 연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장기 연애 비결이 혹시 있으실지. 그냥 성격. 아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특별한 행동들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싸움의 여지도 없고. 물론 뭐 매일이 평화롭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분란을 만드는 성격이 또 아니기 때문에. 지금 꽤 얼마나 되셨죠? 저는 10년 넘었죠. 그래서 또 손변님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왜 결혼 안 하냐. 본인은 추천하지 않으면서 자꾸. 영주 형은 계속 결혼을 추천한다. 저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비결은 별게 없고 별일이 없으면 됩니다. 잘 맞으면 되고 일단 잘 맞는 건 뭐 기간이 증명을 해주니까. 이게 보면은 하나 꽂히시면 되게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해설위원도 그렇고 지금 하고 계신 거 히든 투어도 그렇고. 이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딱 들어갈 때 뭔가 입문을 할 때 제 스타일이 아니면 그냥 아예 안 하고 이거 좀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고 하지만 유튜브만큼은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재미도 없고 사실 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빨리 포기했죠. 또 포기가 빨라요. 하다가 안 되면 저는 그냥 바로 내려놓습니다.
이제 좀 축구계 관련 질문을 좀 넘어가면요. 이제 해설위원을 좀 선택하게 되신 그런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대학교 때 이제 제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 컴퓨터공학과 기본적으로 공대 안에서는 그래도 여자 숫자가 좀 높고 많고 학생 수가 적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공대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공대스리가라는 게 있어요. 공대 6개 학과가 하는 건데 공대스리가랑 총장기 축구 대회가 큰 거 두 개가 판이 있어요. 크네. 네, 생각보다. 이제 사실 총장기에서는 다 무등과들이 나오고 중앙 동아리가 나와버리니까 우승하기가 되게 어렵고 공대스리가는 이제 그래도 6개 팀이 하니까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1학년으로 들어온 1년 후배 친구들이 우리도 감독이 필요하다 이제는. 왜냐면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선배들이 뛰었어요. 후배는 진짜 잘하지 않는 이상은 투입이 안 되고. 그쵸. 근데 이제 어디든 근데 제 아래 학번 친구들이 좀 축구를 잘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감독을 추대를 해서 저는 이제 뛸 리가 없으니까 실력적으로. 그래서 감독이 돼서 이제 강의실 같은 걸 빌려서 나름의 우리 나름의 작전 회의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친구들이 제 설명을 잘 들어주고 잘 따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하고. 네, 진짜 별 볼 일 없는 전술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면서 내가 축구 설명 좀 잘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걸 처음 했고 원래 축구도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또 후배들이 늘어날수록 계속 물어봐요. 형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축구 하는 거에 비해서 설명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좀 해설위원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침 그때 공대 수업을 못 따라가는 열등생이 되면서 헐. 근데 그거는 공대에서 항상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열심히는 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 따라다니면서 물어보고 하긴 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등생이 되면서 이걸로는 내가 이제 나중에 직업적으로 어렵겠다. 뭐 여기 이제 보통 공대 나오면 삼성, LG 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지금 내 친구들은 다 이렇게 똑똑하고 공대적으로 머리가 발달돼 있는데 경쟁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말하는 직업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설위원을 하고 싶어졌고 그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굉장히 공대를 빨리 포기한 거죠. 1년 만에 이제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막연하잖아요. 뭐 해야 되지? 하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기자를 하다가 축구 해설을 하더라고요. 루트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야 뭐 유튜버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오디션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거밖에 없어서 그럼 기자가 먼저 돼야겠다. 기자 어떻게 되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되게 돌아간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기자가 돼 있고 또 하다 보니까 기자가 돼도 해설의 기회가 많지 않죠. 뭐 누가 말해주지 않아요. 뭐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설하게 되고 또 해설 들어와서도 몇 번 써보고 아니면 바로 못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운 좋게 이것들을 다 거치면서 기자 하신 게 보통 몇 년이셨어요? 2009년에 제가 기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그래서 사실 기자도 정식 루트로 들어가면 문과 친구들한테 내가 완전히 밀릴 것 같은 거예요. 언론고시 보고 또 네, 저는 사실 스터디 그룹도 잘렸어요. 아예 못 들어갔어요. 공대생이 스터디 그룹에 와봤자 어차피 스터디 그룹이면 서로 시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너가 와서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는데 근데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는 아예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스터디 그룹도 안 되고 그냥 혼자 공부를 하는데 와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냥 일반 시험을 봤어. 그래서 근데 그때 마침 연예부 기자를 뽑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TV에서 한대요. 그래서 뭐 TV에 맞아 그 얘기 들었다. TV에 관심이 없었지만 해설을 할 거면 언젠가 TV에 나가겠지. 근데 TV에 나가서 하는 것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근데 연예부 기자 일간 스포츠래요. 스포츠 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연예부 기자 하다가 내 맘대로 생각했어. 이기적인 거죠. 연예부 기자 하다가 1년만 해보고 스포츠부로 바꿔달라고 해야겠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혼자 상상.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상상했어. 혼자 루트를 상상하고 이거밖에 없다. 무조건 이거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행히 그 전에 이제 오마이뉴스라는 데서 제가 인턴을 6개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없었다면 그 서바이벌 TV 프로그램에 뽑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해서 심사위원 하신 분이 이제 일간 스포츠의 팀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연예부 팀장님 잠깐 저를 부르더니 따로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심사위원이 다른 분이 너 잠깐 이리 와봐 들어와봐 해더니 너 기사 쓰는 이거 너야? 그러니까 네가 한 거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인턴 기자였으니까 인턴 기자가 이런 것까지 하나라고 생각. 근데 여기가 좀 열려 있고 제가 우연히 어떤 사건들을 좀 목격한 게 있어서 이런 좋은 기회에 또
또 이런 기사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너 알고 있어? 알았어, 가봐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건가? 된 건가 했는데 어쨌든 12명이 이제 뽑혀서 오디션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명이 지원을 했고 거기서 12명을 뽑아서 TV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 안에 들어야 뭐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주 한 명씩 떨어지면서 하면 10주에서 11주를 하는 찍는 촬영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살아남으면서 마지막 최종 3인까지 가서 또 1등을 못했어요. 거기서 1등을 못하고 TV상에서는 그냥 탈락. 근데 이제 끝난 다음에 카메라 꺼지고 너가 2등이었어 라고 말해주면서 근데 우리가 고민인데 혹시 충원을 할 계획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그러니까 확실치가 않네요. 확실치는 않아. 그래서 어쨌든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하겠다 해서 이제 저는 근데 그때 좀 착각해서 무조건 부른다는 소리인 줄 알고 놀았어요. 그때 엄청. 근데 약간 그렇게 들리긴 했어요. 그냥 너가 2등이 너 아까우니까. 근데 그게 100%는 아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뭔가 얘가 나쁘진 않으니까 굳이 공채를 할 바에야 얘를 데려왔을까 정도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서 말을 해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연락이 왔고 근데 되게 좀 늦게 와서 한참 있다 와가지고 좀 불안하긴 했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그때 기간이? 한 3개월 4개월인데 제가 2개월 됐을 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이거 언제 불러줄 건데 좀 그게 좋아 보였나 봐요. 적극적으로 느꼈는데 저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의욕이 그래도 얘는 의욕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서 또 거기 가서도 또 당돌하게 스포츠부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다가 까였어요? 지금은 TO가 없어서 다른 데 있어야 되나 다른 데 있다가 이제 스포츠부까지 엄청 돌아간 거죠. 그래서 돌아서 가다가 남아공 월드컵 때가 사실상 축구 기자들 시작이고 사실 기자는 그 전부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었고 2009년에서 10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설위원 하신 거는 그럼 몇 년이에요? 2012년 런던 올림픽 있잖아요. 런던 올림픽 중간에 저는 런던 올림픽 가진 않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인사가 나면서 자동차 담당 기자를 하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내가 스포츠 기자 하고 싶어하는 거 다 아는데 이거를 2년 만에 쫓아낸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설명은 누군가 한 명은 무조건 가야 된다. 니들 중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설마 나겠어? 근데 설마 나더라고요. 대회 중간에 그것도. 그래서 그 내부에서 사실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런던에. 그래서 이제 가니까 런던 올림픽 기간에는 그 자동차 기자가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면에 할애를 안 해줘요. 다 이제 스포츠 소식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동차 그 팀의 팀장님도 저를 되게 안쓰러워하셨어요. 여기 오고 싶어서 게 아닌데.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데려온 건 아닌데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그냥 너 하고 싶은 활동 있으면 마음껏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침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자리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서영욱 해설위원 통해서 PD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막 YTN 같은 거 10분짜리 방송 뭐 이런 걸 하고 있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송 트레이닝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고맙게도 그 PD님이 리허설 없이 그냥 이번 주말부터 해보세요. 뭐 어차피 잘할 사람은 연습 안 해도 잘하고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하시죠. 제가 책임질게요라고 해가지고 저 부담되잖아요. 되게 세게 얘기했네.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해. 근데 그게 이제 아주 비중 있는 경기까지는 아니었고 잉글랜드 2부 리그 볼턴하고 카디프 뭐 이런 한국 선수 있는 팀의 경기여서 막 시청률이 잘 나오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부담 없이 하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때가 그러면 2012년? 그 정도였나요? 12년이에요. 아마 제가 엄청 못했으면 그냥 방송 사고로 치부가 되고 끝났겠죠. 그래서 근데 뭐 괜찮아요. 근데 뭐 나쁘진 않은데 뭐 좀 열심히 해보세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많이는 안 하고 아마 한 달에 한두 개 정도씩 하면서 조금씩 늘려나갔고 그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이거만 들으면은 약간 의아한 거긴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 2012-13 시즌에 그 챔피언스 결승 중계하셨잖아요. 이상현 위원님. 네네네. 제가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위원님 목소리를. 네, 도르트문트 대표. 네. 그때 처음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주원 위원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목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저를 몰랐어요. 네. 근데 몰랐으니까 저는 처음 봤으니까. 그게 조금 운이 좋았어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짜음도 아니었는데. 근데 처음에 저 들었을 때는 생각보다 잘하는 애였어요. 느낌이. 그래서 이게 서영욱 해설위원이 1번이었는데 현장 취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서 이상윤 위원을 혼자 하기에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신성대 캐스트였으니까 그때. 좀 고민하다가 그러면 김한을 어떻게 보면 올려서
저는 이제 유스 선수였다면 아. 이제 야 일단 A팀 와서 잠깐 훈련해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해도 될까요? 왜냐면 이게 너무 큰 경기. 결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그의 하나의 경기가 아니라 결승이라서 어차피 이상윤 위원님이 많이 하실 거고 여기서 정말 그런 보조 역할인 거죠. 해외 축구 일반인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비선 출신이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옆에서 도와주라 해서 정말 그때는 진짜 드라이하게 아마 제 생각보다는 약간 잘 나왔어요. 팩트로 했을 근데 거예요. 어차피 사운드는 이상윤 형님이 네. 세워주시고 그리고 신승대 캐스터님도 워낙 차분하시고 이상윤 위원님은 하이텐션이고 하니까 음. 제가 굳이 거기서 뭔가 박자를 맞출 필요 없이 그냥 녹아들어서 쓱 음. 들어가면 돼서 이제 결승을 했어요. 가끔 저 집에 영상이 있으니까 풀영상 있어가지고 가끔 보거든요. 네. 오늘도 보고 왔는데 그래요? 중간에 근데 목소리가 되게 잘 네. 조합이 됐어요. 네. 보면 생각보다. 근데 그때가 아마 스포티비도 결승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스포티비에서는 주원이 형이 했던 네, 거 맞아요. 같고. 그때 김명정 캐스터랑 네. 그때 했었던 건데. 그렇게 해서 결승전을 하면서 조금 단기간 안에 좀 큰 경기를 한 번 하게 됐죠, 경험을.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는 경기 중에 하나씩 그래서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된 거니까 축구 선수들도 자리가 비어야 밑에서 올라서 그렇죠. 뛸 거 아니에요. 어, 뭐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딱딱 맞아 떨어져서 되게 빠르게 큰 경기를 한번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다른 그 카페 내에서 네. 해설위원을 꿈꾸는 분들께 네네. 직업으로서 좀 추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근데 이걸 목표로 하면 되게 인생이 피곤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게 목표면 길이 없으니까 그 길을 만들면서 가야 되는 거. 하다 보니까 저 들어보면 그냥 그러니까 목표는 하고 싶었지만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상황이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서 이거 하려면 이거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근데 한 가지는 축구 업종 안에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업종 안에 있어야 기회가 오지 그냥 정말 일반 팬이 해설을 할 가능성은 크진 않고 요즘은 뭐 유튜버든 스트리머든 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서 기다린다든지 해서 해야 되고 뭐 굳이 연습을 한다면 목소리라든지 뭐 문장 구사 뭐 이런 것들은 연습을 하면 되는데 연습을 해도 사실 실전 방송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유의미하게 영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도전하시라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는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국내 중계 시장이 포화 상태잖아요. 지금 볼 수 있는 축구는 다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야 뭐 이 리그 잠깐 안 했다가 뭐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엔 다 하니까. 근데 해설위원이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해설위원이 뭐 언젠가는 필요하겠지만 막 갑자기 필요하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고 누가 나가야 누가 들어오는 그쵸. 구조가 될 수도 있어서 요거는 조금 운때와 시기와 맞아야 되고 또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는 것도 본인 능력이니까 준비는 되어야 되고 이게 너무 직업적으로 또 딱 맞아떨어지는 요소는 아니잖아요. 직업이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업과 직함 사이 어디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뭐 지금은 해설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해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있는 방송국이 이 중계권을 안 사서 갑자기 전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MBC에 있었는데 MBC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1년 동안 중계를 거의 안 했어요 저는. 근데 그때는 이제 기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살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것만 하다가 그렇게 됐으면 당장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서브 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물론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저보다 훨씬 위에 있는 해설위원님들은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딱 중간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저조차도 이게 갑자기 없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영원하진 않거든요. 언젠간 바뀌고 또 새로운 해설위원들이 등장하면 또 밀려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언젠가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일을 하든지 해야지 이걸 막 실망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게 고용의 불안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아무래도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4대 보험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 돼요, 4대 그러니까. 안 되고 원래는 계약서를 안 썼는데 이게 또 프리랜서 무슨 법이 생기면서 몇 년 전부터 계약서는 쓰는데 사실 그 계약서를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저는. 언제든지 제가 배정이 안 되더라도 크게 불이익이 없는 그쪽 사측에 불이익이 없는 구조라서 크게 뭐 의미 있는 계약서는 아니고 법적으로 뭔가 충족하기 위해 쓰는 계약서라서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프로하고 이제 티빙이랑 뭐 JTBC 네.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환경이 어때요? 이거는? JTBC는 정말 방송국 클래식한 방송국의 중계를 하는 것 같고 네. TVN은 TVN과 TVN이 네. 동시에 있기 때문에 OTT와 TV 사이 사이 어딘가에 있는 네. 그런 컨셉이고 쿠팡 플레이는 완전 OTT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느낌이 다 다르긴 해요. 세 군데의 뭐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 뭐 저는 점점 이제 OTT 쪽으로 다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지상파에서 축구를 볼 수 있는 콘텐츠는 거의 몇 개 없어지지 않을까. 월드컵 말고는 거의 뭐. 네. 저 지금도 사실 보는 안 되면 못 보는 시간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OTT로 가고 이제 OTT는 그냥 유동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별로 안 중요한 매치라서 해설위원은 안 붙여놨는데 갑자기 중요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라리가의 김민수라는 선수가 맞아요. 엔트리에 들어온대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편성이 되면서 라리가 하시는 분이 그 해설로 붙으면서 계속 이제 해설위원이 밀렸어요. 그쪽에 해설이 붙으니까 또 하나가 빵꾸 나서 누가 이동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배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OTT는 유연성이 그렇죠. 확실히 있죠. 근데 TV는 편성을 해놓으면 이게 바꿀 수는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바꾸려면 편성팀 얘기도 들어야 되고 이 제작팀도 뭔가를 해야 되고 이래서 되게 유연하게 또 그거를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옛날에 MBC ESPN 때였나 이렇게 막 박지성 선발이다 하면 갑자기 중계 바뀌고 막 어. 그랬던 적은 몇 그거는 번 이제 있었고요. 동시에 두 개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바뀔 수는 있는데 OTT는 동시에 꼭 하지 않아도 그냥 전날 쑥 바꿔내고 그리고 OTT 특히 이제 쿠팡 플레이는 전 경기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다 위성을 열어놓은 상태예요.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분데스리가에 우리 전 경기 다 받아서 할 거야. 근데 해설위원은 우리가 알아서 붙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혹시 중요한 경기가 바뀌더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TV는 이걸 미리 우리는 이 경기만 할 거야. 그럼 두 개만 열어놓는 거예요. 창을.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중계가 생겼을 때 새로운 경기를 끌어오는 게 빠르게 안 돼요. 시간이 쉽지 필요해요. 않구나. 네,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JTBC, TVN 할 때도 갑자기 중요해졌어요. 근데 그 경기가 편성이 안 됐어. 근데 이 경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PD한테 가끔 말하면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게 받는 게 루트가 틀리구나. 네, 위성 뭐 이런 문제로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시청자들은 감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 바로 바꿨어야지 하는데 이게 바로 바뀌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뭐 이걸 제가 막 어디 나와서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이제는 이제 안 하고 있으니까 분데스리가 그쪽에서 했는데 아마 TV 쪽도 되게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중계는 조금 OTT에서 하는 게 유동성 있고 그렇죠. 팬들 입장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되게 저는 빨리 갖고 오더라고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OTT가 더 편하다고. 근데 저도 사실 핸드폰으로 축구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TV 어플 켜서 보든지. 그러니까 큰 화면이 아니면 축구가 눈에 안 들어와서 뭐 최소 모니터 정도는 봐야지. 어린 젊은 사람들은 TV로 축구를 봐요? 저는 핸드폰으로 뭐 농구, 야구, 축구 다 보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서 세대. 저도 아직 PC로 저는 요즘에 거의 PC로만 네. 보니까 축구를 거의. 근데 핸드폰 진짜 못 보겠어요. 핸드폰으로 보면 선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럼 이제 뭐 해설하다 보면 이제 뭐 본인 실수든 아니든 간에 여러 가지로 좀 뭐 욕먹을 좀 먹었잖아요. 네. 근데 멘탈 케어 하는 게 따로 있었을까요? 뭐 처음에는 욕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살면서 이렇게까지는. 그래서 물론 저는 막 되게 심하게 욕 먹은 적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언급이 더 덜 되는 편인데 욕 먹으면 당황스럽죠. 그래서 내가 근데 제가 진짜 잘못 말한 적도 꽤 있고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누가 한 명이 그렇게 쓰면서 안 보신 분들까지 말이 안 되네 이렇게 확 쓸려간 적도 있긴 해요. 형 제가 입으로 뱉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그때마다 생각하죠. 이게 보면 이거 진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1초 뒤에 누구 집으로 들린다고 생각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좁은 공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1초 뒤에 누군가가 딴 공간에서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일인데 근데 가끔 그걸 망각하고 그냥 편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약간 긴장감을 심어주죠. 이거 누군가가 내가 말하는 순간 똑같이 듣는다. 그리고 판단은 시청자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말을 더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긴장하자. 마인드 컨트롤. 왜냐면 너무 이제 해설을 많이 했고 오랫동안 하면 어느 순간 좀
편안해지거든요. 물론 이제 편안해지면 해설을 잘할 그렇죠. 수 있는 환경이긴 한데 또 너무 편안하면 그만큼 실수가 또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긴장을 하자. 이게 아까 쿠플 그거랑 좀 연장된 질문인데 스케줄 관리 같은 게 바로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쿠플 같은 경우는? 이게 채널마다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어디는 한 달 전에 알려준 데가 있고 뭐 어디는 2주 전에 알려주는데 보통 2주 전에는 알려줘서 그리고 이 정도의 이 경기를 하겠구나라는 또 감이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근데 좀 K리그는 다른 게 해외 축구야 뭐 스튜디오로 가면 그렇죠. 끝나는데 K리그는 지방이 걸리면 티켓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K리그 중계는 조금 미리 알려줘요. 표가 없을 수 있고 요즘에는 또 저번에는 전주를 가야 되는데 전북 대 인천 경기였는데 받아서 그 스케줄을 받아서 예약을 하려는데 딱 내가 가고 싶은 시간대만 열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K리그 팬들이 맞아요. 서울에서 내려가는 인천 팬들, 서울에 내려가는 전북 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가 그 시즌 막바지였어요. 근데 다 나 같은 생각할 거 아니야. 이때쯤 도착해야 경기장에서 여유 있게 이거 하고 뭐 밥 먹고 들어가게. 저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 전 시간에 가면 4시간 전에 경기장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약간 과한 거예요. 오버페이스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새벽 3시인가 열려요. KTX 창이. 그러니까 이게 누가 취소하면 바로 그게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취소한 게 새벽 2, 3시 어느 시간대에 갑자기 풀려요. 그래서 한 3일을 새벽 2, 3시에까지 안 자면서 계속 이제 뭐 놀면 되니까 컴퓨터 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면서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보니까 예약하는 건 되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K리그 스케줄은 미리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국내 같은 경우는 현장 중계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해외도 현장 중계 다니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시안컵을 그러니까 2번 갔었고 맞다. 네, 아직까지는 아시안컵밖에 없어요. 해외 아시안컵 2번 그리고 월드컵 최종 예선으로 이란 1번, 우즈벡 1번. 네. 그렇게 그 이란 가신 것 때문에 아직도 미국 못 가시잖아요. 이란을 갔다 오면 미국을 가려면 뭔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갈 일이 그 뒤에 있을 줄 알았는데 한 8년 동안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찝찝한 상태. 괌이나 사이판이나 이런 데 가도 아마 풀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서 풀고 싶어요, 빨리. 이게 계속 걸려 있어서 아마 인터뷰를 해야 될 거예요. 너 그때 왜 갔어?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아무래도 현장 중계 다니시다 보면 경기장에 이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좀 기억에 남는 경기장이나 뭐 이런 데 있으세요? 저는 아자디 스타디움. 왜냐면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중계를 해본 사람은 몇 명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오프닝을 해야 돼서 아자디 스타디움의 맨 꼭대기에 중계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데 계속 팔을 만지는 거예요, 이란 사람들이. 왜? 그냥 지나가면서 어깨를 툭툭 치는 거야, 그냥. 근데 이거에 뭔가 반응을 하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그냥 스마일 하면서 내려가는데 누가 갑자기 팔을 잡는 거예요. 딱 잡더니 리춘수? 이러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리춘수는 아니었어 사실 리천수였는데 그래서 알아본 거야. 그래서 내가 맞다 그러니까 막 지들끼리 리천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오프닝 하는데 레이저를 쐈어요 이란 사람들이. 근데 레이저 쏠 때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중계하면 보니까 딱 이천수 위원만 레이저를 쏴. 저는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나도 좀 쏴주지. 나도 한번 맞아보게. 진짜 그 사람들 정확하게 이천수를 생각하고 리천수 쪽으로만 레이저를 쏘더라고요. 그치, 자기가들은 당연경이 있으니까. 알아보니까.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그 내려가는 길이 진짜 길기도 한데 실제로 더 길게 느껴졌고 안 들려요 서로 얘기 멘트가. 캐스터 왜냐면은 중계할 것보다 이게 소리가 워낙 크니까 10만 명의 남자들이 모여서 뭐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안 들리고 그때 우리가 져서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치. 그때가 러시아 월드컵 때 아니었어요? 러시아 월드컵 예선인데 거기서 이겼으면은 난리 났지. 아마 저희 늦게 나갈 생각을 했어요. 이기면 혹시 그냥 다 나가면 쓱 나가자라고 했는데 다행히 뭐 별일이 없었고 근데 뭐 그렇다고 막 폭력적인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쁘다 그러진 않아요. 좀 한국 좋아해요. 막 뭐 주몽 뭐 이런 거 다 알고. 그때 다큐 같은 거 했을 때 되게 좋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코디가 있는데 이란 분인데 한국으로 귀화한 이란 분이 코디였어요. 한국에 온 지 한 20년 됐대요. 근데 이제는 이란에 사업하는 거예요. 이란이랑 한국이랑 뭐 연결하면서 이런 거 하는 분이었는데 알리라는 친구였는데 우리는 알리라 불렀는데 자기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응원할 거래요. 근데 저한테 걸렸어요. 이란 콜레트 좋아하는 거 스텝이 봐가지고 끝나고 우리가 알리 한국 응원한다면서 콜레트 좋아하니까 넉살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 잘못 보신 거라고 안타까워한 거라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잘 빠져나가네. 아무래도 중계하시다 보면은 목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네. 목 관리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말을 안 합니다. 아 그냥 평소에는 많이 네. 네. 아니 뭐 종윤이나 이렇게 계속 유튜브를 해야 되면 하루 종일 말을 하는데 그렇죠. 저는 생각보다 말할 일이 없어요. 음. 왜냐면 집에 있으면 뭐 혼자 있고 뭐 평일에는 혼자 해설 준비하고 방송 갈 때만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중계 가기 전에 항상 그래도 2시간 정도는 자든지 쉬든지 아무것도 안 하든지 그냥 조금 릴렉스 하다가 갑니다. 진짜 급한 일 아닌 이상은 항상 집에서 출발하려고 해요. 뭐 새벽 경기면 또 그 시간 맞춰서 주무시고 뭐 스케줄 딱 한 맞춰가지고. 네. 아, 그래서 옛날에 목이 좀 너무 칼칼하길래 계속 이게 뭐 1년 정도 계속 불편해서 그때 사실 식도염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주성 식도요. 네, 그거 하면 목이 좀 칼칼해진다고 그러나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발성을 제가 한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못 드려요. 그냥 내 스스로 듣는 사람은 크게 차이는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좀 공기를 좀 더 넣어서 하는 느낌으로 바꾸니까 사람들이 지현이 형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들었어요. 한 2, 3년간 장지현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제가 들어도 지현이 형이 조금 느리게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좀 스무스하게. 느리게 이렇게 끌면서 말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현이 형처럼 좀 들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역류성 식도염 좀 치료되고 나서는 다시 그냥 제 목소리로 하는데 뭐 그 정도의 노력. 네. 뭐 발성을 내면서 학원 같은 건 따로 안 되나요? 아 뭐 그러진 않았어. 쉽게 고쳐질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이게 해설 아무래도 좀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그 뭐 이게 보면은 기억나시는 경기가 그래도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좀 있으세요? 기억나는 경기. 그거 말고 그 경기 말고 ACL 2차전 말고. 아 그 경기는 네, 경기 네. 그거 말고 뭐 아무래도 현장 중계가 제일 기억에 남고 아시안컵. 아시안컵 최근 아시안컵이 제일 그러니까. 기억에 남지 그럴 수 않을까. 밖에 없겠다. 왜냐면 저는 이제 경기력이 너무 안 좋고 근데 이기긴 하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 들려오는 제 친구들은 너무 재밌다 너무 짜릿하다 2002년 이후 제일 재밌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현장에서는 너무 불안하다 지친 게 보이니까. 이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맞나 하는데 한국에서 너무 재밌어 하니까 조금 온도 차이가 났어요. 왜냐면 뭐 시차도 안 맞고 하니까 뭐 소통을 계속 하진 않는데 이제 뭐 자고 일어나면 친구들이 와 진짜 대박 진짜 20년 만에 이런 느낌 뭐 느껴본다 뭐 이런 말 95분에 꼬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뭐 제가 구구절절 친구들 설명은 하진 않지만 이제 아침에 배성재 캐스터랑 박주 위원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한국은 좀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그때 한 달간 좋았어요. 그냥 셋이서 되게 평화롭게 그러니까 둘 다 성격이 되게 무던해가지고 셋이서 그냥 쇼핑몰 쉬는 날 그냥 할 일 없이 돌아다니고 그냥 앉아서 커피 마시다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하고 먹고 뭐 중계 얘기 좀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되게 좋았고 사실 이 조합이라는 게 언제 박주호, 배성재, 김한이 또 이 조합을 중계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셋 다 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옛날처럼 뭐 SBS는 누구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계속 뭐 이 채널 했었다 저 채널 하니까 이게 다시 만날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 해서 이 시간을 좀 잘 보내보자라고 저희끼리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중계는 당연히 잘하되 이제 쉬는 날도 좀 우리끼리 좀 잘 지내보자 해서 되게 평화롭게 지냈는데 대표팀은 되게 전쟁 같은 그러니까. 대표팀이라서 좀 그런 느낌들이 지금까지 좀 여운이 많이 남아있고 뭐 지금도 배성재 캐스터님이랑은 한 번씩 뭐 카톡하고 연락하고 주호랑은 생각보다 되게 자주 만나 한 2달에 한 번씩은 항상 만나서 근황 토크하고 그거 저기 정몽규 그때 그것도 그런 것도 뭐 주호가 하자 그러니까 뭐 저는 주호의 성격도 알고 왜 하려는지도 아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주호에 대해 잘 몰랐으면 왜 갑자기 하지 했는데 주호를 아니까 저거는 주호가 가는 길이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형 부담 안 돼요? 아니 괜찮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방송사가 지금 너무한 게 박주 의원님은 이게 딱 나오고 의원님은 모자이크 처리한 거 난 그거 설명 봤거든요 라이브로 좀 너무한 거 같아 근데 보면 뭐 저는 들어보면 제가 아는 내용은 없어요. 저는 리액션맨이었고 사실 거기서 첨언하는 사람이어서 주호가 주인공이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근데 기왕이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사람들이 웃었으면 됐다. 그리고 다 모자이크 처리된 게 아니에요. 특정 한 2개 채널에서 모자이크 됐기 때문에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웃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괜찮습니다. 국가대표 하시고 분데스리가 하시고 네. K리그 많이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다양성이 많이 있는데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달라요? 분데스리가는 사실 보는 사람이 되게 매니아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래서 정말 뭐 물론 이제 뭐 뮌헨 경기를 하면 케인, 김민재가 제일 중요한 선수, 무시할라 그렇죠. 중요한 선수지만 다른 선수들도 되게 다 팬들 입장에서는 딥하게 보기 때문에 백업 선수들까지 다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고 요게 좀 접근할 때 매니아틱하게 접근을 해요. 해설할 때도. 요거는 조금 말해도 팬들이 이해하겠다 그러면 그렇죠. 네, 너무 보편적으로는 안 하려고 해요. 해외 축구는. 딥한 것도 한번 건드려보고 뭐 전술 얘기도 좀 깊이 들어가 보고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사실 K리그는 아직까지도 조금 난해하죠. 편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서 내가 막 이 선수의 막 깊은 곳까지 얘기하거나 아니면 전술이 뭐 4-4-2가 됐고 4-3-3 이거를 얘긴 하지만 잘 모르죠. 계속 깊이 얘기하면 재미가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K리그는 어쨌든 TV로 정말 켜놓고 그냥 축구하네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제가 볼 땐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매니아 분들은 아니 이럴 때 이렇게 전술 변화를 읽어줘야지라고 하는데 저는 딱 거기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깊이는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지금 K리그는 깊이 들어가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는 그냥 저 선수가 어디서 뛰고 어떻게 뛰는지가 궁금한데 라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요거를 조금 온도 차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는 게 K리그의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해설 방향성이고 확실히 해외 축구랑 K리그는 완전 다르게 접근을 완전히 하고 판이하게 다른 거죠. 네. 근데 네. 또 국가대표는 또 다른 문제가 국가대표도 다르죠. 국가대표는 어쨌든 약간의 우리 편 남의 편을 갈라놓고 해설을 그렇죠. 시작하지만 그거를 확 티를 내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왜냐면 상대 팀이 잘하면 상대 팀이 너무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세계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온도차가 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K리그가 제일 어렵긴 해요. 왜냐면 사실 뮌헨이랑 꼴찌팀이랑 하면 꼴찌팀은 팬들이 크게 관심이 없어요. 김민재가 잘하는 게 궁금하고 하지만 꼴찌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막 되게 복잡하게 접근하는데 K리그는 5대5 두 팀 5대5 왜냐면 어느 팀이 인기가 많고 어느 팀이 인기가 없어도 그냥 5대5 그걸 중요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비중으로 말하려고 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래서 또 한쪽은 뭐 편파가 조금 되거나 그러니까 편파를 할 가능성 없어요. 왜냐면 어느 한 팀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듣는 사람이 좀 편향적으로 느껴지면 안 되니까 양 팀을 모두 골고루 얘기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이게 해외 축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분데스리가 말고 다른 리그 경기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쿠팡에서 해설을 하다 보면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라리가를 제가 하는 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 바르셀로나, 레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밖에 몰라서 좀 어려운 것 같고 그걸 막 해야 되면 정말 장기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 PL 같은 경우는 사실 팔로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계는 안 하지만 또 뭐 최근에 카라바오컵을 이제 8강인데 8강 중에 제일 조금 덜 주목받는 경기를 할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먼저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냐? 왜냐면 어쨌든 저는 잉글랜드 축구를 알고는 있지만 해설을 하진 않았고 해설은 다르니까. 보시는 분들이 익숙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는 게 저희는 좋을 것 최근에 같아요. 하시지 않았나? 최근에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유로로 해서 그래요. 맞아 유로로 해서. 맞다. 그래서 뭐 카라바오컵 정도는 제가 뭐 알고 있는 팀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상황이 발생해야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른 리그 왔을 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데스리가를 메인으로 하고 싶어요. 계속. 왜냐면 지금 사실 분데스리가는 되게 오랫동안 했고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최근에 10년간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분데스리가 전 재밌고 편하고 선수들 다 알고 있고 해서 분데스리가를 1순위로 할 생각이지만 또 방송국이 뭔가 이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매몰차게 저는 그건 못해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뭐 당장 내년 시즌에 바로 PL도 들어오니까 쿠팡에. 네. 근데 또 분데스리가 있으니까 저는 분데스리가를 1번으로 하고 싶은데 그 또 제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배정이 또 그렇게 되면 그것도 고민해 봐야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 알리게 된 게 지금 히든 풋볼이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은. 근데 아무래도 많이 맞추시잖아요. 추면하고 관계맨하고 어때요? 둘과의 그런 궁합 같은 거 그런 거는? 저희는 사실
방송하기 전에는 한마디도 그러니까 뭐 합을 맞추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셋이서 알아서 하는 거고 성격도 다 알고 사실 이제는 얘가 무슨 말을 할지도 대충 감이 오고 이렇게 말하겠구나 하는 거하고 너무 뭐 호흡이 좋다 나쁘다도 평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하면 하면 거의 10년 넘으셨죠. 거의. 그렇죠. 예. 해설을 했던 시기랑 거의 비슷하실 예, 것 그래서 같아요. 불편함도 전혀 없고 뭐 누가 더 잘 맞고 안 맞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때로는 주원이 뭐 사람들이 주원이 형이랑 나랑 안 맞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원이 형이랑 더 잘 맞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조이는 진행자 입장이니까 조금 이제 뭔가 질문하면 답하고 이런 느낌인데 주원이 형이랑은 서로 답을 하면서 또 나올 수 있는 재밌는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편할 때도 있어서 뭐 누가 불편하고 편하고 아니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했잖아요. 네. 추맨이랑 왠지 안 맞을 수 있겠다 했던 게 그 사건 것 같아. 그러니까 커피숍 그 사건. 싸운 거. 네, 그 사건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왜 싸웠는지도 서로 기억을 잘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 그 들어보면 장면만 별 내용 없는데. 그 장면만 기억나요. 마지막 매트만 기억나서 난 추맨이 그때 얘기했던 게 더 웃겼는데 네. 난 네가 화나는 게 뭐 더 뭐 있다. 제가 난 화가 난다 형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니까 난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화내는 게 더 화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치려면 나는 내가 화내서 형이 화내는 게 화가 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싸움으로 이거는 끝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멈췄죠. 네. 솔직히 거기서 좀 웃기긴 했는데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웃긴데 그 상황에서는 또 이게 안 돼서 잘 맞아요. 좋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제 나이가 다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끝나고 밥도 먹고 뭐 저는 술을 잘 안 마시지만 뭐 술도 마시고 뭐 했는데 이제 서로 스케줄이 또 안 맞다 보니까 놀면서 뭐 하는 시간은 이제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는 나이가 이제 셋 다 40 전후가 되면서 가정도 생기고 둘은 이제 결혼했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분데스리가 지금 또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좀 좋아하시는 선수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선수 말고. 근데 저는 그 팬심이 없어요, 진짜. 이거 사람들이 일부러 기계적으로 하려고 하냐 그러는데 저는 그 경기를 분석하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게 재밌지. 얘가 너무 좋고 이런 거는 많이 없고 저 어렸을 때 좋아하는 선수는 있었어요. 조금 들으면 홍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해리 키웰 좋아했고요. 조콜 좋아했고요. 반후이 동크 좋아했어. 약간 왜냐면 약간 특징 있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해리 키웰은 그냥 라보나 킥 하나로 완전히 입문을 했어요. 제가 리즈 경기를 보는데 2000년, 2001, 2001, 2002 아니 뭐그 정도인데 아니 경기 중에 라보나로 크로스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기술을 실제로 쓸 수 있구나. 그래서 라보나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때. 그리고 조콜은 되게 잘했던 시즌이 있는데 와 아주 역동적인 거예요. 막 측면에서. 그렇죠. 전성기 때는. 네. 첼시에 있을 때는 뭐 메시 안 부럽다 얘기했었으니까. 그래서 조콜도 물론 정점을 찍은 선수는 아니지만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진 갔었죠. 탑 클래스까지는 아니도 한 A 정도. 그렇고 바누이 동크는 키가 190. 지금이야 190 넘은 선수들 흔하지만 키가 190 초중반인데 프리킥을 되게 잘 차는 거예요. 근데 제 어렸을 때 상식에서 키 큰 선수보다 조금 키가 안 커야 프리킥을 잘 차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키가 스트라이커에 키가 큰데 프리킥을 차는데 넣는 걸 제가 봤어요. 어디 경기에 있어서. 네, 있어요. 국대 경기에서도 넣었었고. 이름 뭐야? 네. 반후이 동크? 근데 스펠링이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이 스펠링이 약간 멋있는데? 그래서 제 카트라이더 아이디가 영어로 반후이 동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좋아하고 사실 그 이후로는 뭐 선수나 이런 거였고. 근데 저는 그냥 유의미하게 움직이는 선수들을 좋아하긴 해요. 그냥 되게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보다 되게 영리하게. 예를 들어서 비르치 같은 선수들은 되게 그건 누구나 되게 클래스가 높다 생각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얘는 움직임이 정말 다르다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거 분데스리가 사실 해설을 맡으신 계기가 있으세요? JTBC 그러니까 저 엠비스풀에 이제 해설을 하다가 엠비스풀이 이제 컨텐츠가 없어지면서 조금 놀고 있을 때, 일이 없을 때 JTBC에서 이제 처음에는 주원이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하나 JTBC 전화 왔는데 분데스리가 한다는데 둘 다 이제 적은 MBC에 있는데 MBC에 일이 없을 때예요, 둘 다. 그래서 분데스리가 많이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JTBC 가면 MBC 못 할 거 아니야. 그때는 그랬거든요. JTBC 가면 MBC 못 할 거 아니야. 근데 주원이 형이 아마 MBC에서 뭐 프로그램 같은 걸 몇 개 하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원이 형도 MBC에서 뽑힌 사람이고 하니까 MBC에 애정이 많아서 나는 형 해. 무조건 해야지. JTBC 무조건 가. MBC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가야지. 그러니까 형이 고민하다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거절을 하고 제가 알기로 주원이 형 다음도 누가 있었고 거절을 하고
그 다음이나 그 다다음이 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돌리다가 저한테까지 와서 JTBC에서 분데스리가 할 건데 하실 생각 있냐?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독일로 일하러 기자 때 2번인가 갔다 왔던 경험이 있어서 약간 독일에 대한 친숙함은 있었어요. 뭐 리그에 대해서 막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때 가서 뭐 구자철 데뷔전, 볼프스부르 데뷔전도 보고 하면서 분데스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분데스리가면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MBC에서 일도 없었고 사실 MBC에서 주원이 형도 있었고 뭐가 생기더라도 주원이 형이 당연히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휘든풋볼을 하니까 나는 JTBC로 가서 좀 우리가 서로 확장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때는 휘든풋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같이 푸토를 하고 있었어요. 네이버에서. 주원이 형이랑. 네, 네이버에서. 그래서 네이버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형, JTBC 무조건 해. 근데 또 그 형이 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원이 형이 거절한 덕분에 저까지 순번이 온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영주 형도 거절한 것 같고 몇 명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후순이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의 마지막에 전화. 왜냐면 그때 저는 인지도도 없었고 해설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이제 분데스리가 해설을 하면서 그때부터 입문을 하게 됐고 중간에 중계권이 스포티비로 1년 간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있어요. 빼고는 제가 JTBC 초창기부터 TVN 후반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인생 운이다. 앞에서 거절해줬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다. 네. 그 이제 올 시즌 K리그 좀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올해 K리그 좀 간단하게 평가를 해주시면은 올해는 사실 상위권보다는 하위권에 조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팀이 그쵸. 강등권에 있다고. 전북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인천도 사실 심지어 안될 줄 알았는데 강등 뭐 생존왕이라고 하지만 생존왕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게 승강피오에 가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승강피오에 간 팀은 다른 팀들이었고 승강피오 항상 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인천에 제가 이제 거주를 하면서 최근에 인천이 1부 리그에 있었으면 그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인천이 다이렉트로 떨어지면서 그런 것도 좀 놀랬고 영원하진 않구나. 이제 뭐 생존왕도 결국 위건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북이 또 하위권에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고 상황이. 그리고 뭐 울산이 이제 완전히 우승팀으로 딱 3연패 하면서 자리 잡으면서 울산이 좀 더 치고 나가면서 딴 팀에게 좀 경계심을 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치고 나간 팀이 있으면 이거 잡으려고 또 덤벼들고 공공의 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전 축구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흥행적인 요소로도 좋은 요소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옛날에는 전북이 약간 공공의 적 느낌이었다면 이제 울산이 그 역할을 하면서 치고 나가고 더 막 활발하게 이적 시장을 보내면 경쟁팀들은 울산을 잡으려면 그래도 울산 정도의 뭔가 영입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점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그러면서도 여전히 좀 아쉬웠던 뭐 잔디 문제라든지 퀄리티. 중계 기술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중계 기술이 좋으면 뭐예요? 화면에서 안 좋은 인프라를 보면서 그쵸. 축구를 즐겨야 되는데 잔디가 옛날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네. 오히려 2부 리그가 잔디가 좋은 게 참 네. 신기해. 그래서 그래도 이슈가 된 게 참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년 시즌은 어떻게 보세요? K리그는 일단은 K리그는 1부만 뭐 다 2부 그냥 대체적으로 봤을 때 간단하게. 일단 근데 울산의 이게- 4연패가 가능할지가 또 많은 관심이 저는 울산이 계속 강하다고 생각이 돼서 울산이 치고 나가는 거는 다음 시즌에 이어지고 이제 누가 도전하냐인데 전북은 너무 추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손볼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뭐 꼭 감독이나 뭐 코칭 스태프뿐만 아니라 선수단이나 이게 바꾸는데 하루아침에 그쵸. 1년 만에 스쿼드를 확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관건일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지금 12월 기준으로 보면 광주 같은 팀들이 내년에 힘을 쓸 수 있을까? 영입이나 뭐 이런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는 뭐 돈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정효 감독 전북 루머가 또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구단이 잘하면 연봉이 많이 오르면서 선수들이 다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업구단은 잘하면 연봉을 올려주면서 그래도 조금 뭔가 가져오면서 올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시민구단은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근데 선수들의 몸값은 광주 정도로 잘해버리면 너무 치솟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일단 뭐 당장 그쵸. 정호연 네. 와산이는 뭐 와산이도 지금 링크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팔아야 되면 당연히 팬들 입장에서는 또 답답해지고 또 시민구단이 그 다음 시즌에 되게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그 다음 시즌에 그걸 넘어서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 좀 흥행을 이끌어야 될 팀들이 다음 시즌에 좀 불안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도 되고 또 그러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메울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그렇다고 저는 막 투자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 없다고요. 왜냐면 돈 주는 사람도 투자할 만해야 투자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볼 때 이게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거고 그리고 기업 구단이야 뭐 써서 뭔가를 할 수 있다지만 시도민 구단들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땡겨오는 하기 때문에 뭐 더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아주 뭐 이치에 맞는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서 무작정 뭐 더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K리그 인기가 진짜 더 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돼버리면 시나 도에서도 돈을 주겠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아직은 또 더 가야 돼요. 정말 그나마 언터처블 종목이 돼야 시나 도에서도 이러면 우리가 조금 우리 도시를 알릴 수 있구나, 우리 지방을 알릴 수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야구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강원이 올 시즌 되게 잘했잖아요. 근데 양리아 선수가 빠지고도 다음 시즌도 그 성적이 유지가 될까요? 일단 감독도 문제고 김주환 감독이 바뀌어서 정용 감독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사실 사단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큰 틀은 저는 안 변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선수 퀄리티가 문제고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구성하냐가 사실 아직까지도 K리그는 외국인 선수 구성이 되게 중요한 게 어떤 팀들은 외국인 선수를 한 4-5명 데리고 있는데 한 명 쓸까 말까면 이거는 사실 쓸 수 있는 카드가 정말 줄어들거든요. 수원이 그래서 안 됐죠. 외국인 뽑아놨더니 물론 이제 강원도 작년에 외국인 선수들이 뭐 다 잘한 건 아니라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포항이 완데르손이라는 아주 확실한 오베르단 안데르손 딱 2명 물론 이제 아스프로나 뭐 조르지 같은 경우는 열심히 냈지만 그 케미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들끼리 잘 근데 확실히 이제 2명이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정말 2명 가지고도 이게 되잖아요. 외국인 선수가. 근데 어떤 팀들은 1명 쓸까 말까 한 팀도 있으면서 외국인 선수 구성이 진짜 중요해요. 스카우트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의 연봉을 많이 줘라 이게 아니라 스카우트를 1년 전부터 계속 해외로 보내면서 관찰하고 파견하고 정성을 보이고 해서 데려와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뭐 어느 팀은 아직도 비디오 보고 뽑고 뭐 안 보내고 그리고 보고 와도 다른 애 뽑아버리고 막 이러니까 수원인가? 아니 많은 팀들이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게 출장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외국인의 영입인데 맞아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비용을 아껴서 뽑아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잘 키워서 대박을 내자 이런 주의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 같아요. 이 인기의 연장선상인데 K리그가 만약에 뭐 국대 수준의만큼의 인기가 있으면 그 정도 투자를 할 텐데 당장 그게 안 되니까. 그랬으면 뭐 브라질에서 상주 스카우트 해가지고 막 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돈 버는 길이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스카우트가. 스카우트 부분이 아직까지도 K리그는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 시즌에도 K리그 중계도 많이 하셨는데 좀 기억나는 경기 있으세요? 전북 대 인천 그 노잼 경기. 왜 나한테 왔지? 라고 일단 생각을 했고 이거는 이제 뭐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전북과 인천과 김한이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저는 큰 영향이 1도 없었을 거고 좀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서로 비기려고 했진 않았겠죠. 어느 순간에 이기고 싶었겠죠. 근데 이기려고 했겠죠. 전체적인 게 지지 않기 위해서 좀 전략을 짰고 특히 인천도 아니 인천 여기서 이거를 2대3으로 지든 3대4로 지든 승부수를 띄워가지고 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진짜 만약에 그 경기에서 대구랑 했었을 때처럼 했었으면은 전북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쵸. 진짜. 전북 대구전도 기억이 나네요. 그거 제가. 그거 마지막에 했던 거. 제가 가는 게 노잼 0대0 아닙니다. 이런 경기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편집을 해서 0대0이면 뭐야 목소리 김한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그것도 거의 도파민 터진 경기였는데. 네, 그런 경기들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구 전북전이랑 전북 인천전 이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선수는 누가 기억에 남으세요? 올해 선수? 올해 그래서 문선민밖에 생각 안 나지. 저는 그냥 세리머니가 그냥 마지막 장식한 세리머니 아니에요. 그 K리그를. 그래서 그 리듬감은 점점 박자감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모든 엔딩이 중요해요. 네, 엔딩이 좋은 것 같고 전 김인성 헤더도 이제 이거는 리그는 아니고 코리아컵이긴 하지만 김인성이 헤더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선수가 헤딩을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닌데 헤딩골 처음 헤딩할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 거예요. 중간에 빠져서. 그래서 헤딩도 아주 기가 막히게 딱 정석대로 떠가지고 머리에 맞췄고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지만 이찬동 이 선수가 뭐 득점을 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득점을 해가지고 수명 플레이오프 그것도. 네, 그것도 그렇고 해서 뭐 마지막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나고 보면 막 초반 라운드는 잘 기억 그쵸, 안 나잖아요. 그쵸. 최근 기억들만 좀 나네요. 지금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풋볼레이 그거. 아, 네네. 네. 18세 팀. 요거에 대해서 또 혹시 깊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 저는 제가 하는 일은 별로 없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도를 하진 않으니까. 아직까지 고2밖에 없어요. 고1이랑 고2예요. 왜냐면 고1을 데리고 시작해서 1년이 지난 거니까. 근데 뭐 고맙게도 황진성 감독과 이슬기 코치가 또 같이 하자고 해서 워낙 또 잘 맞고 성격이 셋이 있고 거기 이제 조찬호까지 넷이 있는데 넷이 있으면 그냥 재밌어요. 그냥 그 회의할 때도 되게 분위기도 좋고 다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너무 즐겁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들도 되게 뿌듯하고 진짜 왔을 때 중3 때 말에 겨울에 처음 왔잖아요. 애기였거든요, 애들이 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나가고 들어오고 했지만 지금까지 있는 친구들을 보면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어른이에요, 완전. 고인. 그래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뭐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기 때문에 누가 커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뭉클한 그러고 다 늙은 사람들만 보잖아요. 다 이미 성장한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크고 힘도 붙고 뭐야 키가 왜 이렇게 컸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아이들이랑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대화하지 않는데 그냥 한마디씩 할 때 야 뭐 너 키 몇이야 그러면 아 저요 몇이에요 그러면 오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웃고 이런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거기 가서 제가 받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게 갔다 오면 되게 충전돼 있어요. 에너지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소년 육성에서 감독들이 뿌듯함도 느끼고 좀 보람을 느끼는구나 생각이 되고 물론 그 중간에 아이들도 진로를 결정을 하는 그쵸. 나이대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독 코치들도 애들을 어쨌든 성장시켜서 뭐 프로든 대학이든 어디로 보내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선수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감독이나 코치가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너무 즐겁고 뭐 먼 훗날에 이제 풋볼A 선수가 대표팀이 돼서 우리가 그 대표팀 경기를 코칭 스태프가 다 같이 보러 가고 아니면 해외 진출했을 때 우리가 그 해외 리그를 같이 보러 가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그냥 목표는 5년으로 잡아놨어요. 그냥 5년 안에는 외국에서 뛰는 선수 한 명 있으면 좋겠다. K리그 가서도 또 저도 상상하는 K리그 중계 갔는데 선발이야. 첫 선발. 내가 중계를 해. 가서 난 좀 되게 눈물 날 것 같아요. 걔랑의 어떤 되게 스토리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애 한 명 한 명 막 뭐 되게 막 계속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입장에서는 좀 되게 뭉클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하고 있고 너무 합도 잘 맞고 우리 코칭 스태프가 그냥 어때요? 지금 보시기에 가능성 같은 거는 그냥 단자로 워낙 이제 축구를 좀 스타일리시한 전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꼭 그게 딜레마예요. 이기는 전술이 있고 그쵸.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는 전술, 그러니까 공을 더 많이 소유하고 달고 다니고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성적이 꼭 그게 비례하진 않거든요. 또 이기려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이기려는 축구가 황진성, 이슬기, 조찬호가 추구하는 축구랑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 주제는 진짜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K리그에서도 야, 이 경기는 잡았어야 되니까 이렇게 했었어야지라고 팬들이 말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 감독은 그렇게 하기 싫었을 거예요. 자존심 상하에. 내가 이 축구를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려서서 하기 싫은데. 그래서 또 그걸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고. 그렇죠. 당장 최근에 이장관 감독이 인터뷰했던 거 보면 막.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프로에서도 하는데 유소년 레벨에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될지 아니면 아이들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걸 선택을 할지 이거는 지금은 고2까지였기 때문에 조금 하고 싶은 걸 많이 했지만 내년은 고3이면 진로가 결정되기 직전에 해라서 유소년 축구에서 어쨌든 성적을 내긴 내야 되잖아요. 내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게 정말 몇 번의 기회만으로 뭐 4강 안에 들어와 대학 원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아이들의 성장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이 선수 우승 멤버네 그리고 출전 시간 뭐 300분이네 오케이 기준 합격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아이를 평가하는 게 이게 맞나? 라고 항상 의문이 들어서 근데 뭐 사회가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제도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그리고 유소년 축구 쪽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사실 개선할 수 있는 좀 방향성이랄까 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목소리를 내는 건데 뭐 저희가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지도자들끼리 막 이렇게 모여서 뭐 회의하는 것도 있긴 한데 거기서 뭐 워낙 어리거든요 그쪽에서는 성진성 이슬기 그렇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초년생이잖아요. 그래서 막 뭐 적극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슬기가 그래도 이스타 TV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항상 걔 화나 있잖아요. 그런 제도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할 수 있고 뭐 슬기 혼자 말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좀 위에서 이거를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근데 이게 문제가 아이들이 대학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프로 가는 친구들은 진짜 없어요. 대학이 바뀌지 않으면 또 대학의 입시 요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와 맞물려 있어서 누구 하나가 바꿀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확실히 되게 안타깝게 축구 선수를 접는 친구들도 있고 진짜 잘하는데 팀 성적이 안 나와서 학교에서 뭔가 조금 내신이 좀 떨어져서 진짜 축구 잘하는데 근데 프로에 바로 가기에는 아주 1% 부자라고 이런 애매한 친구들이 중간에 있는데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K리그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추춘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언젠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마음이 확확 바뀌죠. 갑자기 그렇죠. 눈 오고 추우면 추춘제 말이 되냐. 얼마 전에도 폭설하고 그랬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축구를 하냐. 근데 11월 더우면 야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그쵸. 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바꿔야 되고 왜냐면 너무 안 맞는 게 많아요. 그쵸. 지금 아챔이나 이런 걸 병행을 했을 때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행정적으로도 많고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바뀌면 시 예산도 아마 조금 받을 때 뭐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또 해로 봤을 때 쪼개져서 한시를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그게 좀 네, 망가져진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또 그거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휴식기를 좀 길게 분데스리가처럼 그런 식으로 길게 가지면서 정확히 이제 분데스보다는 북유럽 쪽 그쵸. 리그죠. 네. 한 2달이나. 근데 또 흐름 끊기는 거 저도 싫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거기서 네. 옵사이드 그 채널에서 김영광 선수가 얘기했던 게 방금 그 얘기했거든요. 휴식기가 길어지면은 선수들 경기 방금 이등강이 네. 또 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이게 애매하니까 또 아니면 뭐 그냥 방금 든 생각인데 조금 남쪽에서 컵 대회를 하나 개최를 해서 리그와 리그 사이에 뭔가 제주도가 공백기가 생겼을 때 한 곳에 모여서 조금 뭐 떨어질 팀은 다시 가서 동계훈련 하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다시 후반기 리그가 시작되는 식으로 하는 것도 그러면 컵 대회를 하나에 몰 수 있잖아요. 그게 뭐 꼭 코리아컵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기전식으로 해가지고 네, 뭐, 그래서 그러니까 흥행이나 그 팬들의 관심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꼭 해야 된다는 아니고 거스를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시기와 방법의 문제는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최적의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순수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12월이나 그럴 때 보면 진짜 추워서 보는 사람들은 가만히 서서 봐야 되니까. 더워서 못 보는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추워서 못 보는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추위가 아무래도 좀 더 추위가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죠. 보면 귀 잘릴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막. 그래서 뭐 답은 없지만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올여름 같은 더위면 또 그러니까 그게 또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잔디 입장에서도 차라리 여름에 쉬는 게 또 잔디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근데 얘기들도 있고 그건 그래서. 잔디는 다시 정성과 시간과 돈의 문제라서 여름에도 좋을 거면 충분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성의 문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할애하고 뭐 하면 되는데 그리고 대관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왜냐면 어디 아챔 일본 경기였는데 보니까 잔디가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뭐 콘서트 했더라고요. 근데 외국도 그런 잔디를 좋았는데 갑자기 안 좋아진 거 보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답이 없어서. 그래서 상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그런 대관은 안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대놓고 일단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추춘제 연장해서 아침만 얘기도 하셨는데 네. 지금 올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K리그 팀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네 팀 어차피 올라가 있는데 아챔이요? 네, 울산하고 포항 뭐 이렇게 광주 해가지고 제가 또 아챔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 제가 MBC 때부터 네, 아챔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분데스 다음으로 오래 하신 거잖아요. 분데스보다 오래 했어요. 그럼 따지면 그러네요. 제가 MBC 때도 꽤 했고
그리고 JTBC 가니까 아침이 있네? 또 아침하고 TVN 가는데 또 아침이 있네? 여기 또 아침하고 상황인데 저는 아침을 좋아해요. 재밌어요. 왜냐면 오히려 A매치보다 더 그쵸.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상대 팀이 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쵸. 우리 팀 기준으로만 네, 하면 우리 되는 팀 거니까. 기준으로 얘기하면 되고 또 상대 팀의 재밌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 동남아 팀도 깨알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되게 그럼 공부하는데 되게 신선한데 이렇게 된다고 이런 게 있고 우리랑 다른 문화고 조금 비축구적인 문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동남아에 뭐 그쵸. 구단주가 뭐 맞아요. 어떻게 돼 있고 뭐 벤치에 앉아 있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밌는 요소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해리 큐에를 제가 또 울산 문수에서 멀리서 내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하던 선수가 저렇게 이제 아저씨가 돼서 물론 그때 감독했을 때 잘리긴 했지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침이 되게 흥미로운 컨텐츠인데 올해는 이제 저도 몇 승까지 해야 이제 8위 안에 들지 그게 데이터가 없다 그쵸, 보니까 처음이라서 또 감이 안 오는데 지금 어쨌든 울산이 2경기 남겨두고 1승 했잖아요. 근데 3승 5패에도 겨울 것 같아요. 힘든데 잘 맞아 떨어지면 되긴 되더라고요. 뭐 골득실 따지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다양한 팀이랑 만나는 방식. 전 처음에 이렇게 12팀 모아놓고 8경기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재미는 있고 왜냐면 한 팀을 2번씩 만나는 게 은근히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쵸. 특히 3, 4차전은 홈어웨이로 바로 가버리니까 생각보다 좀 흥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8팀과 다 다른 경기를 한다는 게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울산은 다른 경기 다 이겨놓고 봐야 될 것 같고 광주야 워낙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고 포항이 조금 한 번 정도 더 이겨줘야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전북이야 뭐 굳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전북은 뭐 확정 났으니까 문제는 결승에 가봤자 지금 뭐 거의 유럽 구단이 하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쵸. 거의 물론 작년처럼 사우디가 우승 못하고 알라인이 우승하는 일이 벌써 알라인 이런 팀들도 외국인 선수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근데 광주는 이제 토너먼트 올라간 이후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자국 리그랑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8경기 조별리그는 아니고 리그 스테이지라고 부르잖아요. 리그 스테이지, 네. 리그 스테이지라고 부르잖아요. 6경기하고 선수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규정상. 그렇죠. 그 겨울 사이에 또 네.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그쵸. 그것도 좀 이상. 왜 우리는 조별리그 끝나고 선수 바꾸고 다시 등록한 다음에 이게 이제 익숙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팀 전력이 완전히 급감되거나 뭐 급상승할 수도 있고 해서 광주도 변수가 있긴 한데 이미 승수를 많이 쌓아놔서 그래서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네네네 되네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상외로 지금 잘 나가서 생각보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클럽 월드컵 관련해서 또 캐릭 일정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좀 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간다고 네, 하죠. 네. 네. 이것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직 클럽 월드컵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은 리그랑 어떻게 보면 클럽 월드컵이랑 이게 좀 피파에서는 리그는 그때 당시에 중단하라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근데 안 하는 것도 그런 게 한 팀 빠져나가는데 한 달을 쉬어버리는 게 사실 효율성이나 그러니까. 그게 추춘제랑 다를 게 없잖아요. 한 달 쉬어버리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울산은 되게 힘들겠죠. 왜냐면 앞뒤로 경기 수를 한 4개, 5개는 채워놓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전북이 어떻게든 올라갔어야 된다. 이거는. 왜요? 두 팀이 하는 거 빠지는 거랑 한 팀이 빠지는 거랑 틀리니까. 그쵸, 아무래도. 일찍 또 떨어지면 일정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은 조금 일정을 변동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근데 울산이 또 어떻게든 조별예선 통과해서 돈 벌어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도 피파에서 만약에 리그 중단 안 하면 또 피파에서 지원금 못 받는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것도 고민이 나올 거고. 그 지원금이 뭐 리그에도 또 얼마 떨어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액수는 오피스로 안 나오고 했는데. 울산이라는 팀도 참 어떻게 보면 나는 그 김판권 감독에 대한 평가가 좀 네. 갈리잖아요. 리그는 우승을 했지만은 아침에서가 너무 또 오래니까. 그러니까 리그에서는 사실 선수 스쿼드도 좋고 아주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인 것 같은데 아침 경기 제가 그래도 쭉 5경기, 6경기 중에 3개를 제가 한 것 같은데 보면 조금 대응이 안 됐던 경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까지 밀린다고?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데라는 경기가 있었고 선수들이랑 얘기해봤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아침에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렇죠. 한 거의 5경기 직전까지 득점이 아예 없었으니까. 근데 뭐 되게 이유를
딱 설명하지는 못하고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될 정도로 좀 당황스러운 아침에 좀 결과였던 것 같아서 저도 좀 당황스럽고 이게 좀 맞나 싶고 그러니까 1차전 때 있었거든요 기회가 이게 1차전에서 슈팅 수가 훨씬 더 많았고 더 뭔가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 거기서 무너지면서 잔디가 진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상대 팀이 일본 팀이었는데 잔디 안 좋은 맞춤 전술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본인들이 평소 안 하던 것보다 좀 더 다른 플레이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뭔가 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쭉 그 다음 경기부터는 더 무기력해졌는 울산인데 이게 너무 우리가 하던 것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침은 K리그에서는 하던 거 쭉 장기 레이스잖아요. 뭐 10몇 경기 김판국 감독 했고 총으로 30몇 경기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전술로 일단은 우리가 연습한 걸 좀 밀고 나가도 되는데 아침은 그때마다 팀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맞추어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략에 실패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얘기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김판국 감독이 단기전에 좀 약한 것 같다. 당장 코리아컵 때만 봐도 그렇고 지금 아침만 봐도 그렇고 이 감독을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 게 맞냐. 뭐. 근데 어차피 경질할 명분은 없어요. 어쨌든 우승했고 지금 이상훈 이 사람은 시즌 중도에 비하면 어쨌든 보여준 거 있으니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잘 찾아야죠. 그 접점을 잘 찾아야 되고. 홍명보 감독이 그래서 재평가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봤는데 조금 유연하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처음 이제 부임했을 때 대전에서는 똑같았거든, 솔직히. 그쵸. 23세 대표팀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 이대로 가다가 대전 힘들겠는데 어느 순간에 딱 뭔가 바뀌었더라고요. 그 온도가 딱 바뀌면서 다른 전술을 들고 나오고 제로톱을 썼던 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근데 거. 그것도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일본인 코치 영업했던 그 시점이었다. 근데 그 정도의 커리어 있는 감독이 어쨌든 코치의 의견을 들은 것도 대단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이제 스트라이커를 좀 쓰는 타입인데 그 어느 순간 뭐 상황이 좀 안 맞아 떨어지면서 마사를 쓰면서 경기를 딱 보면서 느낀 거는 인형만 고집 많이 꼽았구나. 그래서 그 유연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윤정환 감독도 예전에 울산에서 했던 축구랑 완전히 다른 축구를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변화를 주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해서는 축구는 변하는데 안 통할 수가 있으면 안 통했을 때 플랜 B가 필요한데 많은 감독들이 플랜 B 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그냥 선택을 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대전은 어느 딱 시점부터 변화가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대전 구단 자체가 또 투자도 좀 많이 하는 구단이라서 내년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대전이 지금 제일 돈 많이 쓸 수도 있다는.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거의 울산 전북급으로 쓴다 그런 얘기는 계속 나왔잖아요. 참 그렇게 보면 진짜 황선홍 감독은 이번 시즌 진짜 굴곡이 진짜 어마어마하네. 왜 이번 시즌까지 좀 안 됐으면 본인 커리어가 이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에 좋은 모습으로 끝을 내서 다음 시즌 기대가 됩니다. 올해 축협 관련해서 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전문기 회장이 어쨌든 사선 도전이 됐어요. 확정은 아니지만은 켜 사건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주시면은 너무 많은 일이긴 한데 일단 뭐 예전부터는 알고는 있었죠. 뭐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런 입김이 있고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수면 위로 드러난 적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클린스만 선임부터 문제가 확실히 있었고 여기 이제 개인의 취향 뭐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리더가 진짜 대놓고 본인이 선택을 해서 책임을 지든 아니면 실무자들한테 맡겨놓고 마지막에 도장만 찍든 뭐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애매하게 관여를 하면서 약간 내 생각대로 되게끔 유도하는 상황이 옛날부터 축구에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또 잘하든가 차라리 그걸 또 들어주는 옆에서 그냥 좋습니다 하면서 뭐 아무런 뭐 평가나 냉정한 피드백 없이 그냥 회장님 기분대로 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서 이거잖아 이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직원을 한 사람들은 다 회장과 맞지 않아서 나가게 됐고 옆에서 그냥 예스맨들만 남아있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또 여기 회사도 아니에요 사실. 자기 회사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드러나고 정작 자기 회사도 제대로 못 살리고 있고 그래서 뭐 드러날 게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협회는 모든 축구 쪽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어린 친구들의 가고 싶어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최종 목적지일 수도 있거든요. 가장 사실 대우도 좋고 우리나라 축구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차라리 연맹이나 구단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협회가 일을 해버리죠. 지인 중에서도 원래는 축협을 가려고 했었던 건데 아예 그냥 선회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냥 저렇게 가서 욕먹을 바에야 그냥 구단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일했을 때 협회 사람들은 되게 능동적이고 유연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뭐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에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해봤자 바꿀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월급 두탕하는 것밖에 더 되나. 근데 저는 그분들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원 그분들. 왜냐면 환경이 내가 뭘 해봤자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의욕이 없으니까. 네, 저 같아도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직장이라고 정말 출근했다가 그냥 퇴근하자 그냥 무탈하게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발전이 없고 축구는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축구협회는 그냥 옛날 하던 대로 하고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협회장이 바뀐다고 크게 바뀔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 쪽이고 지금 또 다른 출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신문선 의원이나 허정무 전 감독이나 뭐 그나물의 그 밥이다 그런 그분들의 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속됐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바꾸려면 하나만 바꿔서 그러니까 회장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회장의 능력과 전혀 무관하게 그 주변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한 번에 뒤엎기 어렵잖아요. 그 문화라는 게 되게 굳어져 있는 문화가 돼버려서 능동적인 사람들로 많이 좀 채워져 나갈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축협 회장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사진이나 사업해서 해야 되는데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있는 사람. 이게 거기서 이제 어른 역할을 하면서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뭔가 다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어른은 어른으로서만 있으면 되는 거고 실무자 이 실제로 선택할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직원들이 떠나거나 그냥 되게 멈춰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박주호 의원이 거기서 목소리를 내려다가 나온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주호는 잘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가서 말하면 되지 않을까? 가서 꼭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토론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중간에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야 내가 했던 말들이나 내가 이걸 하고자 했던 일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네라고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이 됐던 거였던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군대보다 더 폐쇄적인 집단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주호는 되게 순수하게 갔던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하면 우리 대표팀 선수들 내 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까지도 계속 그러다가 저랑 이제 찍는 날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날까지도 주호는 그래도 제가 좀 부족한 게 있었지만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의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럴 것 같아요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본인이 했던 말들이나 행동들이 다 그냥 나만 이렇게 했구나 뭐 이렇게 되면서 그냥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지금 어차피 4선 일단은 동명경 정몽규 감독 4선 회장 4선 거의 뭐 기정사실화됐고 일단은 3명의 후보가 나왔잖아요. 네네. 결과가 어떻게? 근데 이게 우리가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진짜 우리가 아예 관여할 수 없는 분야고 그들만의 투표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은 뭐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만 여쭤볼게요. 정몽규 회장이 4선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안 될 거라고 보세요? 그것도 사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능력을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이렇게 투표를 해버리니까.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2명도 아니고 3명 나와버리니까 표가 어떻게 분산될지 몰라서 이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투표해본 적도 없고 줄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인맥이란 거로 사실 무시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지문 이번에 탄핵 그것처럼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선호도가 어떻게 되는지 개인적으로 그래도 사선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문체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거니까 우선 그래서 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조금 고민이 되시긴 하시겠어요? 아니 사실 저는 말하는 제 생각과 제 의견을 말하는 데는 뭐 겁이 나거나 걱정이 되거나 하는 건 전혀 없어요. 뭐 주호가 이거 찍자고 했을 때도 그냥 고민 안 했어요. 그냥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있죠.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가끔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뭐라고 이거를 이렇게 막 그러니까 대표처럼 앞에 나와서 뭐 막 했다고 하면 좀 부끄러워요. 사실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닌데 내가 그래서 그냥 나는 주호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응원을 해주거나 뭐 그래도 큰 결심했다 이렇게 해주면 조금 민망해요. 사실 저는 뭐 축구인도 아니고 축구 선수 출신도 아니고 그냥 축구 쪽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리 18세 풋볼 A팀에 가면 힐링이 돼요. 이게 다 잊혀져요. 그냥 정말 순수 축구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축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들은 회비를 내지만 그 아이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축구가 좋고 축구로 뭔가를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루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다르니까. 진정성이 느껴져서 제가 이제 막 뭐 저희 가서 축구 얘기하고 축협 얘기하고 막 K리그 얘기하고 뭐 이게 좋네 이게 나쁘네 하고 오면 되게 제 자신이 되게 이게 그래 이게 진짜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게 축구지 이런 것만 보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해요. 이 아이들이 그냥 뛰어서 열심히 축구하는 모습만 좀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막 자극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삶은 되게 슴슴한 맛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자극적인 얘기처럼 들리니까 그런 괴리감은 좀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 별명 많이 나오는데 펑카콜라.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일상생활에 전혀 그런 말들이나 그런 걸 하진 않아요. 그냥 누가 의견을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편이긴 한데 그 별명은 어떠세요? 펑카콜라. 그게 물론 축협 사건 때문에 나온 별명이긴 한데 그냥 저는 제 생각을 말한 거라서 그게 되게 시원하게 들을지는 잘 몰랐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얘기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뭐 제가 생각 그러니까 이게 또 딜레마인 게 해설위원은 저는 해설위원이 자기 생각 얘기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중계 중에 자기 생각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발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일단 벤투 감독 나가고 나서 그거랑 두 번째가 이제 유로단전 그 패배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때 그때 좀 많이 공감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뭐 평소에 뭐 제가 날카롭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되게 둥글둥글하게 사는 사람이고 하는데 유명해지려고 그런 말을 했다. 뭐 아니면 이거 김원 떴다 막 하잖아요. 뭐 주원이 맨날 그래 김원 떴다고 그냥 그럴 의도가 뜨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걸로 주목받는 것보다 그냥 나는 제가 중계했던 경기가 재밌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축구 옆에 얘기를 해서 제가 대단히 뭔가 기회를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로 뭔가 대단히 손해본 것도 없어요. 그냥 제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걱정도 해주시고 뭐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 일을 했다. 진짜 그거 일한 거예요. 그냥. 제 역할을 한 거라고만 정도만 생각.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되게 큰 역할을 하셨다. 아니. 저는 그냥 이게 일이면 이거를 해야 되니까 해설위원이면 뭔가를 설명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말하는 게 내 일이기 때문에 직업적인 소양을 다했다. 뭐 이 정도가 제일 극찬인 것 같습니다. 네. 회원들한테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말씀해 주시죠. 오늘 또 인터뷰 어떠셨는지. 인터뷰를 뭐 사실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는 전반적으로 다 얘기해서 좋았던 것 같고 재밌었고 저는 축구가 재미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축구 외에 좀 잡음들이 너무 많아요. 축구를 즐기기에는 너무 불편한 포인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없이 저는 그냥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 대학교 때까지 축구의 나쁜 이슈는 잘 모르니까 그냥 재밌다 축구 경기 재미없다 0대0이다 3대4다 뭐 이런 거에만 좀 되게 몰두해서 뭐 포메이션 좋다 오늘 얘 잘한다 이런 건데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순수 축구만 가지고 얘기하는. 근데 요즘은 축구 내용 올리는 것보다 인터넷에 축구협회나 그런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화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조금 순수한 축구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근데 사회가 또 자극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축구협회 이슈가 자극적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게 좀 더 관심을 받고 근데 저는 그냥 어느 날 A팀이 B팀을 2대1로 이겼다가 가장 큰 화제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축구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재밌는 축구가 다른 이슈에 좀 묻혀서 주목을 못 받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렇습니다. 축구 그 자체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